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직 기자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실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뉴스마트 기자들이 14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였는데요. 뉴스토마토가 지난 2월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해서 지난 1월 4일 1차 조사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장장 7개월 만에 7월 12일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기자 한 분과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관련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병호 기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고발당한 게 도대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2일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김영현 경호처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즈음에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용산 국방부 서울사무소를 둘러봤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이 김영환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네. 본부 서울사무소, 네네, 서울사무소하고 관저, 네. 그걸 둘러봤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핵심은 천공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민간인 둘러봤느냐, 자격으로.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런 기록이 있느냐, 네네. 그 말이 사실이냐, 뭐 네. 이런 거였겠죠. 네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취재를 통해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하신 거고. 네네. 그 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이 내가 들었다, 이러이러했다, 아주 디테일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역시 김종대 전 의원이 먼저 고발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이 지금 고발 당했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경찰에서 저는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뭉개냐 그랬는데 열심히 수사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수사를 했는가 봤더니, 일단은 저 한남동 공간에 있는 CCTV 저장된 걸 입수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검색을 했다. 그다음에 저기 군의 육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그 공간을 관리하는 부사관, 또 육군본부 비서실의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걸 강조해요. 주로 우리 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나가서 도대체 수사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걸 다 본 거예요. 우리 걸 다 보고 있었군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노영희 변호사하고 노디쇼에서는 이랬다던데, 매불쇼에서는 이랬다던데, 사이버 수사대는 유튜브만 보나 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문 들어가서 왜 지나가던 아침에 가니까 이번에 출근하는지 경찰 관계자들을 많이 얼굴을 봤는데 전부 인사를 하더라고. 여기 어찌 내리십니까 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게 수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허구한 날 조사했다. 우리 다른 일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게 역력하게 보이는 게, 네. 저는 그래요. 그 언쟁이 좀 있었지만은, 아니 천공이 관저 왔다 갔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 이러면 이해가 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지 간에 증거가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안 왔다로 결론을 내려놨더라고. 안 왔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안 왔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려놓고 마무리 수사를 하면서 저와 기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뭔 조직 사건 같이 이렇게 엮어 들어가고 싶은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천공하고 같이 다녀갔다고 얘기되는 김용현 형 경호처장,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 네. 그 다음에 당사자인 천공,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도 공개적으로 또는 경찰에 내가 천공하고 또는 천공이 내가 저 경호처 누구하고 관저에 간 적 없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경찰이 나서가지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조사도 안 했다면서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아니 그래가지고 네. 아니 내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피고발인으로 여기 와서 조사를 받는데 최소한 당사자들이 안 갔다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고, 네. 그래서 김종대와 언론이 나를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는 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네.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데 경찰이 나서서 안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조사도 선택적으로 한다. 그분들은 절대 조사 안 하시고 나와 부승찬 기자 한쪽만 그것도 반복적으로 두 번째, 부승찬은 세 번째.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조사를 하시고 그쪽은 조사를 안 하시는 거죠. 선택적 조사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런 수사 나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본 적이 없다 이런 수사를. 아니 본인들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근거 제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경찰이 그런 근거를 만드신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네요. 자, 말이 핵심 되냐, 인물이 이거예요. 천공인데 우리 지금 의원님은 되게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 편파적이고 제대로 안 된 이 수사 방식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기도 하는데, 자, 경찰이 지난해 3월 한 달간 CCTV 영상 가운데 보관된 4TB 분량, 4TB면 엄청난 건데 이 자료를 분석했다고 했는데 관련 영상이 없다면서도 중간중간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또 내지는 흐릿흐릿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구멍이 뽕뽕뽕뽕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 자료, 그 영상 자료조차도 이미 경호처에서 검토를 받고서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에서는 이미 문제되는 다 것을 정리가 됐어요? 네? 다 정리를 해서 준 거예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증거 인멸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더 한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내밀어서 이래 네. 봐봐라 너희들 천공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엔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네. 2월에. 그러니까 그 없다고 경찰이 브리핑을 한 걸 보고 천공 측에서 재빨리 TV조선에다가 저기 관저에 간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창고에서 찾았어요. 이거 어렵게 찾아. 이게 뭐 관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공이 갔다고 안 갔다고 부인한 걸 또 부인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간접했는지 안 갔는지 입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대목은 뭐냐면 그 찾아내는 경위도 참 재밌지만은 이게 보안 자료라 가지고 경찰청 수사대 내에서도 극소수만 열람했다는 거예요. 그건 경호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우 제한된 인원, 뭐 제가 보기에 한두 명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무지 많이 걸렸다, 야.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가 보안이라는 게 왜 보안입니까, 그게? 자, 이거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까요? 별별 사람이 다 나타난 거지. 우선 김건희 여사 나타났겠지. 네. 살집이니까 왔겠죠. 그 한남동 직접 해집고 다녔겠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나왔죠. 네. 인수위 관계자는 물론 나왔겠죠. 아니 난 인수위가 보러 온 건 난 그 관심사도 아니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네. 그게 왜 문제됩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거는 이 관저를 와서 보고 간 사람 중에 상당수의 다수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천공이 있냐 없냐 요것만 밝히면 되는데 네. 의외로 그 와중에 발견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천공만 다녀간 게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 다 빼야 되는 거지. 뭐 풍수지리학자가 왔는지 뭐 또 다른 무당이 왔는지 또 뭐 대통령 부부가 왔는지 뭐 어쨌든지 간에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이라는 뜻은 그걸 못 내놓겠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경찰도 여기 이 수사관 저 수사관만 하면 극소수만 지정해서 봐라. 야 옛날 공관장 단속할 때하고 똑같네. 어떻게 된 게? 그러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몇 개월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얘긴즉슨. 어쨌든 결론은 그러면 재판장 네. 가서도 이건 내놓겠냐고. 안 내놓겠죠. 그러면은 증거는 이거예요. 네. 안 왔다 갔다 이건데. 그러니까 안 왔다 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런 보안 사항이 있다 그러고 저한테도 안 보여줬죠. 기자들한테도 안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지칠 때쯤 조사받으신 우리 기자님 그 14일날 조사받으셨다고요. 네, 자, 맞아요. 무슨 내용으로 조사하던가요?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7, 8개 정도로 나뉘어지던데 네. 첫 번째는 기자들은 천공에 관한 일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고 어떤 경로를 알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저희가 김종대 의원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리고 부승찬 대변인은 어떻게 알게 됐고 제주도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그리고 부승찬 대변인이 쓴 책 권력과 안보가 출구가 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변호사님하고 이제 의원님이 예전에 그 스픽스 채널을 네.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뉴스토마토하고 스픽스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뉴스토마토가 스픽스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어머, 그런 말도 물어봐요? 네,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오. 그리고 뭐 기사에 등장하는 부승찬 대변인 외에 관계 취재원들은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김종대 의원님과 부승찬 전 대변인과 우리를 공모관계로 지금 엮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부승찬, 김종대,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들 다 같이 공범이다. 네. 우리가 그래서 스픽스랑 공모했다. 부승찬 대변인이 먼저 우리에게 기사화를 요구했느냐. 그런 얘기도 물어봐요? 네. 그러면서 또 부승찬 대변인이 그 의원님의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뭐 기사를 요구한 것 아니냐, 방송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수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말이에요. 저 오마이 TV 같은 데서 천공 특집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실 자체를 모르더라고. 우리만 보니까 오르지?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이 최초 발설자인데 그 양반이 기자하고 얘기한 녹취 파일이 있어요. 그게 오마이 TV에 그대로 자막 넣어서 방영이 됐거든요. 네. 아니 거기 봐라. 남영신 총장도 처음에 천공 그런 거 저 사실 없다 그러다가 기자가 아이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부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게 방송에 그대로 나갔어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6개월을 수사를 했다는데 오로지 김종대, 부승찬, 뉴스토마토 이러는데 주변에 이런 개연성들이 널려 있잖아요. 몰라. 그러면 그 천공만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진술한 천공 측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마이 취재에도 일부 나와요. 물론 토마토도 다 취재하셨지만 그런 거 하나도 조사를 안 했더라고. 아니 업로드돼 있는 방송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김종대와 부승찬, 뉴스토마토 얘들이 뭔가 있어. 사적으로 공모한 거야. 요것만 일단은 표적을 삼아놓고 하다 보니까 시야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만한 빨대로 세상을 봐요. 아니 근데 핵심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뭐 그런 말을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관저가 이전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정말로 권한 없는 혹은 관련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것가 핵심이었잖아요.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놨고 그런 사실이 없다로 결론을 내려놨고 그다음에 명예훼손 쪽으로 몰고 가려니까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 천공 같은 사람하고나 같이 다녀서 경호처장의 인격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안 하시냐? 그래서 야 대통령하고 같이 다닌 멘토인데 대통령 부부하고 경호처장이 감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아니냐고. 우리 경찰의 말이. 예, 아니 제 얘기가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그런 말하는 게 예,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한때 같이 다니신 분이요. 그렇죠. 근데 경호처장이 천공 같은 사람이나 같이 다니면 되겠냐? 우리는 천공 같은 사람이 이런 관저에 와서 봐도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 얘기고 당신은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다닌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다? 경호처장이?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모욕죄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장이.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 그래. 이야, 참년. 지금, 근데 어쨌든 수사는 좀 막바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요, 그쵸? 네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수사하면서. 수사하면서 결론이요. 네. 뭐 저희한테 이제 묻기를 그럼 뉴스토마토는 천공과 김영현 처장이 관저 결정 관저 선정 개입을 한 것으로 믿느냐? 네.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들이 제기됐고
김영현 처장이라든지 천공이라든지 남영신 총장이라든지 누구든지 부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받는 중에 이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사관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진술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아마 제 기억에 제주도를 갔을 때 누구와 같이 가셨느냐 누구랑 같이 이런 갔냐? 걸 물어보길래 저희가 그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사관이 진술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심한다는 거예요? 어이없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다는 네. 그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영이랑 같다 이건 거가? 뉘앙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가 천공과 김영현과 남영신 총장에게 간접 개입 의혹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진술을 안 했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라고 대답했더니 그냥 그 웃어버려.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원래 대통령실에서 뉴스타트 기자 3명을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도는 4명이 했는데 왜 3명만 고발했냐? 막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가짜 뉴스 추방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추가로 한 명을 더 고발했어요. 네네. 한 명의 기자 더 조사 이번에 같이 안 받았죠?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았어요? 네. 그 단체는 왜 고발했답니까? 이 사람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경찰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조사를 받아서 오시라. 근데 이제 대통령실 고발에서 제외됐던 기자까지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걔는 고발도 안 당했는데 왜 오라고 피해자도 하냐? 아닌데. 라고 해서 그때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가짜뉴스 추방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그 기자까지 같이 고발을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그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고발장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가짜뉴스 추방 운동본부라는 곳을 알아보니까 뭐야 거기가? 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라는 조직이 지난 2022년 12월 3일에 발대식을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는 네. 자유총연맹 그리고 새마을 운동 중앙회와 함께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곳이더라고요. 관변단체.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가짜뉴스 추방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가짜뉴스 추방을 좀 선봉에 서기 위한 단체로 좀 조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몇 매체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고발사주 아니냐. 고발사주다 이게.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4명 중에 3명만 고발했다는 걸 저희가 자기들이 실수인 걸 인지하고 그 관변단체한테 얘까지 같이 고발을 더 해라. 라고 해서 고발장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그 기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한 명 더 하면 되지 뭘 또 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모양새가 안 좋은가? 어쨌든 요점은 우리 뉴스타마토 기사 나간 게 가짜뉴스라는 거잖아요. 예, 악의적 프레임, 가짜 뉴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짜뉴스 맞아요? 저희가 네. 가짜 뉴스냐고요? 네. 천공이 안 갔다고 하는 게 가짜 뉴스죠. 이걸 가짜뉴스라고. 천공이 안 갔단 말도 못 하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천공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공 입장 정확히 뭡니까?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입장이 없다는 게. 예, 갔는지 안 갔는지 입장이 없다는 게. 수사기관은 천공이 안 간 것으로 전제하고 아니 제가 있는 거 이제 아니에요? 주로 따진 게 그거죠. 네. 아니 이게 왜 한쪽만 조사되냐. 그러니까 원래 천공이 출석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언론 보도가 나갔다고. 경찰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출석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언론 보도가 나간 것하고 자기는 이런 거 누설되고 이러면은 수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 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수사 방해한 거는 다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 수사 협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바로 가고 오히려 독촉하고. 불러달라 그러고 막. 그러고 말 바꾼 적 없고. 네. 우리는 자기 변명이나 말 바꾸고 없고 일관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은요 매일 바꿔요. 그러다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입장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니는 건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그 나쁜 놈은 범인은 말 바꾸는 놈들입니다. 근데 경찰의 얘기가 말 바꾸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우리가 언제 말 바꿨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자, 좋아요.
기자님에 대한 질문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이 수사기관이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기자님들은 그러면 어제 대답을 잘 하고 온 거예요? 예, 협조적으로 또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그 수사관의 핵심은 너가 취재하는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느냐, 네가 정말로 제대로 된 소스를 잘 건드려가지고 확인했느냐, 이게 첫 번째일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부승찬 대변인의 책이 출간되는 것을 알고 있었냐. 근데 그거 알고 있었냐가 왜 중요하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여기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SCM 사전 그 군사기밀 유출이라든지 천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 책을 미리 입수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서 기사를 쓴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투였습니다. 우리들이 기사 쓴 내용엔 그런 게 없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승찬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혹시 들은 게 있느냐? 네. 그러니까 부승찬이 너에게 개인적으로 군사 기밀을 누설했느냐, 이걸 또 확인하는 그렇죠. 거예요? 와, 함정 질문이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희는 지금 대통령실과 가짜뉴스 추방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고발을 2번 당했는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저희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왜요? 그걸 알려줄 수 없다, 비공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혐의 사실은 명예훼손은 맞아요? 네. 허위 사실 적시래요? 사실 적시래요?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네. 근데 기자들은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잘 안 되는 게 그러한 사실을 보도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거나 이러면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건데. 저희가 그거 계속 강조를 했죠. 네. 그랬더니 계속 저희 공모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던데 저희 같이 동석한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계속 비공개다. 그건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고발 당했는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그 변호사님 보고 좀 직접적으로 좀 하라고 좀 질문을 하시죠.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엉터리 수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찰은 일찍부터 이 사건의 방향을 청봉촉을 조사할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김용현 그 경호처장을 부를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원래 이거는 진실규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천공이 관저나 집무실에 혼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수위 관계자들이 관저 집무실 그 방문 날짜를 파악해서 그 날짜의 영상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정밀하게 조사가 들어갔으면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었던 거지. 4테라바이트 영화 3,000편의 분량을 일일이 앉아서 다 봤다. 그러니까 황당한 그 수사죠. 아니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과학 수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이렇게 판을 널찍이 펼쳐놓고 언제 이게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알 수 없는 낚시질을 시작을 한 거예요. 물망을 다 펼쳐놓고. 근데 그 짓을 왜 하냐고. 이거는 딱 인수위 관계자들하고 명예훼손 당했다는 분들의 정확한 조사만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과정을? 그런 과정도 안 고칠 뿐더러 이런 식으로 자꾸 한 건, 두 건, 세 건 본인들이 불편할 만한 진실을 보도하면 넌 얼마든지 형사 고발 당할 수 있어. 고소를 자기네가 직접 안 하고 아까 말한 관변단체를 통해서든 계속 우회적으로 지금 고발 사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기자들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되면 언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 기사 쓸 때부터 대통령실의 어떤 물론 할 줄은 몰랐지만 고발할 줄은 할 거라고는 이제 할 거라고 몰랐지만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님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사전 앞서에 저희에게도 법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발을 당하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면서도 또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긍정적인 마인드네요. 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종대 전 의원 17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4박 6일 일정을 6박 8일로 늘려가지고 우크라이나 갔다 온 거 보셨잖아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양평 서울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상 외교도 종점이 바뀐다. 폴란드가 종점이어야 됐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로 바꾸지 왜 않습니까? 갑자기 가신 걸까요? 위험하게. 글쎄,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아니 원래 사전 약속이 돼 있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극비리에 그게 이야기가 됐다면은 전 사실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는데 왜 갔는지 그러니까 왜 가가지고 갔냐고요. 공허한 활동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가지고 저기 그 우크라이나 지원해가지고 우리 국제 그 협력 기금에서 1억 5천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유상증 차관입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6월 달에 추경호 총리가 이미 사인해 준 거예요. 우크라이나 장관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이게 마치 새로운 걸로 할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살상무기를 새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뢰 탐지기하고 방독면 물자 준다는 건데 그거 다 원래 아닙니다. 하던 겁니다. 원래 하던 거.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서 뭘 했나 보니까 6.25 때 우리가 자유진영에 뭐 어제 외국의 도움을 받아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했다. 아니 그 얘기 하러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찾다가 제가 찾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때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던 게 이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소련하고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갔으면 뭘 내놓든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종점만 바꿨어요. 요거 아니, 땅 투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요거. 27시간을 괜히 거기서 타고 왔다 갔다 고생만 하고 글쎄. 우리나라 지금 이 힘든 상황인데도 아니 나는 갔을 거 그리고 없다라고. 원래 이 순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 피로하고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탁월한 무기 생산 능력으로 뭐 좀 지원 좀 해주나 이런 걸 다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출국 전부터 무기 팔러 간다 그랬어요. 무기 중개상이 됐다고 대통령이. 이런 건 원래 정상 외교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 살상무기 같은 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저기 무슨 뭐 방산 원전 이거 하겠다는데 작년에 원전 카다로그까지 가가지고 보는 대통령들마다 여기 원전 그 카다로그 설명했잖아. 저기 그러니까 말이 안 보안 되는 설계서처럼. 거죠. 네. 그래서 나 살다 이상한 대통령 다 봤다는 게 아니 세상에 원전 방산을 공개적으로 내가 팔러 다닌다는 영업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리고 팔지도 못해. 팔지도 못해. 그리고 유럽은 이미 탈원전으로 소형 원자로로 갔다고. 다 끝났는데. 이런 원자로 안 사요 이제. 야, 그러면서 더 나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생즉사, 사즉사 이런 얘기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우크라이나한테 가서 뭘 하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슨 도움 내지는 뭐 인도적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엉뚱하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만 지금 더 완전 각을 딱 세워놓고 왔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밉게 보고 있는지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러시아. 이거 외교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되게 치명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러시아가 뭘 우리를 어쩌지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못하겠지만, 예. 저렇게 내용 없는 방문을 해가지고 저기 우리 외교의 그동안 자산이라고 했던 이 유라시아 세력들이 지금 다 저걸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장차 외교의 자산의 고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들의 세계에서의 위상도 떨어지고. 위상도 떨어지고 생활권이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가 왜 갔느냐? 이게 심리적 지팔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나온 거예요. 느낌적 느낌으로 지팔이다. G7 국가들 정상이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심리적 지팔이라 그랬거든. 아니, 우리는- 그리고 G7 다 영어로 하는데 왜 8은 한글로 바꾸냐고 G8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죠. 그거 G8이래 G8. 끝까지 G8 그러죠, 꼭 G8. 욕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부의 허영심이에요. 이 부인께서는 명품 허영심에 고속도로 허영심이고 남편께서는 지금 꼭 이런데 반열에 올라서야 된다는 조급증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나토도 아니잖아요. 나토 회원국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G7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G8 이래요. G8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미국이 정확히 말해줬어요. 그때 느낌적 느낌 갖지 말아라. 그 와중에 저기 G10이던 경제가 13위로 G10 내려앉았어요 떨어지고, 지금. 네, 이제 떨어지고. 이제 러시아, 이탈리아한테도 밀려요. 아유 참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계속 올라가시는데
네. 실제로 국가는 추락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에? 그러니까요. 이 상관님께서 꼭 초등학생 수준이니까 유치합니다. 지평선이나 펼쳐주세요 이랬는데 지평선이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치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죠, 북한. 한국 시간으로 지난 12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던 날 오전 10시쯤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화성 18호. 예, 화성 18호 이게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지 않습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주시하고 있다, 규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 가가지고 북한 규탄한다고 막 목을 놓아서 말했는데 그게 첫 번째 엽기 장면이에요. 그날 합참이 저거 아직도 실험용이고 정상 각도가 아니라 고각 발사한 거다. 물론 고각으로 6,600km까지 올라갔으니 놀랍죠. 그러나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재진입 기술이 입증이 되는 건데 저거 아직 못한 거다 해서 깎아내렸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시각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뭐요? 윤 대통령이 거기에 독일 숄츠 총리도 와 있었고 영국 총리도 와 있었고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오늘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요. 그 미사일이요. 숄츠 총리 보면서 베를린도 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총리 보고 런던도 때리고 회의하는 여기도 때려요. 뉴스빌.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정상들이 아니 실전 배치도 안 된 미사일을 갖고 와가지고 저 어디 아시아에서 이상한 대통령 와가지고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아니 우리 다 알아 지금 발사한 거. 그런데 거기에 베를린도 때려 런던도 때려.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실전 배치 안 된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난 우리 대통령이 무기 팔겠다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왜 북한 미사일 영업사원까지 하냐고. 북한이 지금 이거 인정받겠다고 난리근데 우리 정부는 인정 안 하겠다는데 왜 거기 가서 아니 영업사원을 해도 왜 그거 영업사원까지 하시냐고. 이게 때린다고. 과장 광고로. 어? 이제 황당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아시아에 미친놈 하나 와가지고 아주 속을 다 긁어놓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속으로?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걸 예의주시하고 규탄한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됐지. 거기다가 베를린 때려라 네 머리 위에 떨어진다.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베를린에 왜 때리는데? 네 머리에 떨어졌다. 너 조심해라. 이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죠. 정확한 말도 그거 아닌데. 아니라도 이미 베를린, 런던 때리는 미사일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어요.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 죽겠는데 거기다가 대고 야, 니네 머리에 위에 올라와 있대. 조심해. 이렇게 막 약간 깐족거리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 이거 상당히 문제인데. 이건 엽기 발언이에요. 엽기입니다, 엽기. 엽기 토끼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한국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효과가 무엇인지 얘기하라니까 얘기 잘 못하면서 괜히 김건희 여사 명품 얘기하면서 이슈를 그냥 다 흔들어 버리니까 니네랑 정쟁 안 할래? 아무 말도 안 할래? 막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일부러 자꾸 이걸 터뜨려 가지고 순방 효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간악한 시도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최병호 기자가 대통령실을 출입할 수만 있었다면 내용들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출입을 못해요. 오늘로써 저희 지금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이 정지된 지 지금 160일째. 160일? 네, 160일째입니다. 5개월도 넘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KTV는 지금 저희한테 이제 영상 제공 중단을 했고 KTV가요?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이제 뭐 법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기서 방송에서도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지금까지 기조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KBS처럼 압박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뭐 세무조사나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공개적이고 또 그야말로 이제 언론사를 탄압한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출입을 정지시키고 KTV 영상 제공 사용 중단 등을 좀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압박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당합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뭐 법적으로 대응할 건 지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저희는 뭐 계속 윤석열 정부의 치부를 계속 이제 까발리는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먼저 아니, 잘릴 것 근데 같아. 이 회사에서. 다들 침묵하고 제 한 몸 추스르기 바쁜 세상에 특히 복지부동하는 언론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 판에 이 뉴스 토마토가 토마토 케첩 같이 신선하고 상큼하다. 이야. 칼칼한 맛을 준다. 뉴스 토마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뻔했나? 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뭐냐 이게 토마토 케첩 시럽이 안 들어가면 이게 저기 맛이 없다고. 근데 이 무도한 정부에서 이제는 저기 하도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재벌들은 못 두들겨 패고 약자들 두들겨 패서 실업급여 깎고 노조 두들겨 패서 이러는데 언론이 기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요. 기사를 안 써요. 기사를 안 써요. 그러는 사이에 명품 쇼핑 가셔가지고 그 물 난리 나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이번에 청주에서 30명이 죽었어요. 30명이. 지하차도에서만 9명이 죽었는데 계속 나와요 지금. 이러는 판에 그 명품 쇼핑하니까 더 재밌습니까 그게? 그리고 기자들 출입 못 시키고 이러니까 그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원래 뉴스토마토에서 기사가 나가거나 우리 이렇게 뉴스 인사이다에서 인터뷰하고 나면은 그게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가지고 내용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안 써요. 안 써요. 아니 안 쓰는데 대신 그래가지고 뉴스토마토도 많이 실망했을 때 오후쯤 되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 때문에 다 써요. 얘기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뉴스토마토가 아니라 거기에 콩티듯 파티듯 저기 하는 그 대통령실의 반응 그 자체가 기사인 거예요. 아이고. 그땐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정의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창당 11주년을 목전에 두고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60명이 정의당을 탈당해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당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당직자가 갑자기 한꺼번에 탈당한 경우가 있었나 싶게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새 진추,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 모임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원. 아니 그런데 참 저는 큰일인 게 네. 저런 소소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답답한 게 지금 저기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어떤 그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비춰지지 않는 가운데 지금 유권자들이 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 심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약자를 지키는 정당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집 부모님 산소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키던데 우리 약자들 옆에 그 늙은 소나무 하나 지금 손잡아줄 이게 없어진다는 게 저는 완전히 이제 끔찍한 세상에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통합할 수 있는 뭔가 신당과 제3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저런 흐름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저게. 그냥 있는 정당 탈당이지. 우리가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네. 이게 뭐 깃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남아있는 분들도 그러는데 난 아직도 탈당할 당원이 남아있구나 하는 그 자체가 신기해요, 사실은.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까 끔찍합니다. 그냥 신당을 하려면 그러면 빨리 하시든가. 그래서 저는 합리적 그 보수하고도 손을 잡으시든가 뭐 좀 이렇게 해서 빅텐트를 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 신당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금태섭 의원 한다 그래 뭐 또 뭐 양양자. 거기에 양양자 한다 그래 또 이현주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 예, 의원님 이현주 얘기도 의원 나오던데. 제 얘기 박원석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남에 가면 또 호남 신당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대한민국의 신당 창당한다 지금 벌써 위성정당 창당 세력은 아주 널려 있고 신당 위성정당. 그러니까 이게 공화국이네. 뭔가 보니까 양당 체제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 주워 먹으려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본질이 조금 흐려지고 당 창당에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네. 이 폭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진보의 의제는 확실히 커졌거든요. 네.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생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회적 민주주의의 어떤 고장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87년 체제를 크게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공화국 건설로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네. 그래서 개혁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손을 잡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좀 크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전부 얘기는 뭐냐면 기존 정당에 있다가 떨려 나가지고 제3정당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3정당은 정치의 경계선 바깥에서 새로 와야지. 이게 다 제1당, 제2당에서 나온 부스러기예요. 네. 그럼 이게 1.5당이지 어떻게 제3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인천의 한재영님께서 시민이 축이 된 촛불 시민당 어떻습니까? 이런 또 제안도 하셨는데 차라리 그렇게 나가든가.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너무 우후죽순 지금 당 만들겠다는 사람만 있고 진짜 진정한 가치관이나 어젠다 같은 거를 끌고 나갈 만한 그런 당이 없는 게 안타깝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탐사팀장님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뭐 고발 당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고발을 당하면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느꼈고. 근데 그럴수록 이제 더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건드려서 이제 그 영린이 원래 용이 배들이지 않습니까? 용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거 건드렸다가 고속도로도 날아갔어요. 그렇죠. 건드리면 날아간다가 아예 아이고, 참. 이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두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뭐 탄압받는 아이콘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씩씩하시네요, 이 두 분. 아유,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본인들이- 백지화 될 게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니까 네. 전혀 겁먹을 것도 없고 열심히 뚜벅뚜벅 내 길을 가겠다. 물론 대통령실은 출입이 금지당하겠다 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두 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